오늘은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좀 했어요. 입시 오픈 스튜디오, 미셸 판이 세운 그 스튜디오에서 또 레저베이션이 돼가지고 저는 참 럭키한 것 같아요. 레저베이션 보통 2달 이상 막 기다려야지 되는데 저는 한 달 만에 또 돼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욕심은 4개의 비디오를 찍으려고 갔었는데 오늘 3개밖에 못 찍고 왔어요.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들을 찍어서 그래도 너무나 좋고요. 집에서 찍는 그 비디오도 좀 퀄리티를 좋게 하려고 제가 저 카메라를 갖고 가서 거기에 있는 카메라에 세팅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세팅이 조금 브라이트하긴 한데 그 스튜디오에서 찍는 카메라 세팅보다 지금 덜 브라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찍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을 갖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사랑 얘기, 남녀 관계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그런 주제를 얘기하기에는 사실 적합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사랑을. 그리고 많은 남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그 남자들의 스타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40대에 접어들어서 저번에 이웃님 만나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은 어떤 거고 남녀 관계는 어때야 된다. 그런 게 이제는 조금씩 그 내가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제가 그런 사랑에 대한 남녀 관계에 대한 그런 가치관, 생각 그런 게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도 작은 애는 좀 어리고 9학년이니까 9학년이면 한국에서 중3인데 그렇게까지 뭐 깊이 들어갈 건 없지만 저희 큰애한테도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자 대 여자로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를 많이 못 사귀어 봤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그리고 또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저를 보호하고 방어적으로 다치지 않게 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도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 아버지가 딸이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했다는 게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걸로 사실 며칠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성, 섹스,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신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도 받았겠지만 남자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처음 딱 보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 모습이나 어떤 생긴 거나 뭐 어떤 첫 느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만나보면 이 사람과 내가 잘 대화가 통한다, 잘 맞는다, 이 사람의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거에 더 끌리는 편이지 어떤 첫눈에 뿅 가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그냥 남자 사람, 남자 이성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성적인 그 매력을 느끼거나 그렇게 감정이 발전을 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정말로 막 좋아서 내가 나 그 남자애랑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가진 애가 없었어요. 이제 커가지고 옛날에 내가 너 참 괜찮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친구는 있었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어. 걔는 몰랐어. 그 대상의 그 친구는 그냥 보통 뭐 키도 크지 않고 생긴 것도 그냥 보통 그냥 그런 애, 그냥 순한 애를 저는 쟤는 참 괜찮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괜찮다 그거지. 친구들은 되게 과감히 뭐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럴 때 되면은 이 친구와 저 친구를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가 그런 도우미 역할을 했지만 제가 당사자로 나서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는 이제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화여고 나왔댔더니 35회 후배가 선배님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9회예요. 9회. 거의 엄마뻘이더라고. 근데 아마 성시경 씨 얘기가 나와서 그 성시경 씨가 세화 남고 출신인데 제가
3학년 때인가 남고가 세워졌고, 여하간 여고를 나왔어요. 여고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여대를 나왔고, 그래서 저희 주변에 그렇게 남자가 없었죠.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그랬지만 딱히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없었고, 제가 서클을 다녔는데 그 서클이 사회과학을 영어로 토론하고 한국말로 토론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만나야 되는, 그때는 한창 그 데모를 했었고 사회주의,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니 그런 책들을 읽으면 자꾸 눈이 감겨요. 졸리고,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책 하나 또는 책 하나를 몇 주에 나눠서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 분량을 채 못 읽었어요. 그 진짜 토론을 하기 전에 소규모로 모여서 토론할 때 기동량을 하는 거지, 아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한테 조금 묻어서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렇게 대치해서 의견이 팽배해지면 나는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거나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클을 막 일주일에 3번, 4번 또 영어 토론을 하니까 영어 회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영어 토론하는 날 따로 있고 한국말 토론하는 날 따로 있고, 그때 이제 저는 남자들을 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형 중에 하나가 좀 만나볼래? 그래서 만나봤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그 형이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키스를 했죠. 근데 그 첫 키스가 그닥 그 맛이 없었어요. 그 첫 키스는 저한테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입술이 너무 이렇게 쥐같이 몰려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 키스인데 막 혀를 밀고 들어왔던,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거는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막 급해. 그리고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하여튼 기억이.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딴 사람 만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 서클만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고, 2학년 때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걔가 참 괜찮아, 네가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열심히, 그때는 진짜 풋풋한 그 관계였죠. 이렇게 손잡고 학교 끝나면, 저는 여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데이트를 하려면 항상 어디 중간 지점에 만나든가 어디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이제 손잡고, 그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헤어지고 영화 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1학기 때 만나다가, 저는 쌍투스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발표회 연습을 한다고 열심히 매일매일 서클 가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도록 노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여름에 영어 연수를 간다고 방학 동안에 이제 어디 연수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갔다 오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좋았기 때문에 감정이, 내가 가면 너한테 꼭 전화한다고, 그리고 전화도 진짜 했었고, 그때 전화가 없었죠, 핸드폰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받았었지? 집에서 그 시간에 있었었나? 삐삐를 했었나? 뭐 그래서 전화통화도 몇 번 했었고, 그 발표회 바로 전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발표회가 보통 8월 10일경에 하거든요. 쌍투스 공연의 맨 마지막은 다 함께 LS2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선배님들도 다 올라오시고, 그래서 쫙 위에는 쌍투스 현역과 그리고 선배님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높은 무대였는데 그 무대를 훌쩍 올라와서 저한테 꽃을 주고 가서 사람들이 우 막 하고 그럴 정도로 일단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러고선 일주일, 열흘 좀 있다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같이 연수 간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너한테 전화하는 것도 알고 자기가 여자친구 있는 거를 아는데
자기가 너무 좋다고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한테 계속 대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대쉬를 했는데 자기 마음이 지금 걔가 더 좋은지 내가 더 좋은지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아니다는 거야. 나는 아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해놓고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가서 어떤 여자가 짧은 시간에 나 너 좋아 나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에 대한 감정이 헷갈리면 그건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들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제가 그 카페에 그 소개시켜준 언니를 전화해서 불러냈어요. 언니 이럴 수가 있느냐,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 막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했고, 그 언니는 이제 너무 미안한 거지. 그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집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진짜 강남역에서 서초역이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비를 맞고 걸을 거리는 아니거든. 근데 진짜 그날은 비를 맞고 걸었어요. 그래서 집에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돼가지고 돌아왔었죠. 그 다음 만난 사람은 이제 소개팅에서 만난 것 같은데 2학년 후반 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한 3, 4살 많고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을 갔다 올 거라고 이미 부모님과 그렇게 다 얘기가 됐다. 그래서 참 또 열심히 만났어요. 그리고 뭐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만났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만나나 보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앞으로 자기 미래에 유학을 보내주기로 한 그런 그 지원군이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부모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나를 미리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사진도 보여주고 뭐 얘가 이래 뭐 어디 학교 다녀 뭐 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호구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디 분이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주 분이라고 그랬는데 딱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말수가 적어지면서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날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헤어지고 그 다음에 전화로 했나 아니면 만나서 얘기했나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부산 쪽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산 분인데 전라도 쪽은 안 된다. 뭐 옛날부터 얘기해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100일을 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남자가 이게 3개월이 고비인 거야. 어떤 3개월이 딱 되면 뭐가 하나가 딱 안 맞으면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나는 서울 출신인데 우리 엄마도 서울이고 우리 아버지가 전주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건 그 지역의 벽을 못 건넌 사랑이죠. 그야말로 처음에는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전라도가 싫은 집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 근데 너무나 내가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3개월 동안에 그래 나는 졸업하고 이 사람을 쫓아서 이 사람 유학하는 데 쫓아가서 나는 유학 안 하고 이 사람 밥이나 해주고 내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 그 미래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딱 끝나니까 갑자기 내 미래가 깜깜해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실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되고 그런 거는 파인이야.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날 가치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가는, 그러다가 그게 딱 안 되면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좀 바보같이 그 사람 학교 아니까 막 찾아가고 그냥 가서 무작정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딱 나를 보고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이후로는 딱 접었어요. 접었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좀 화가 났지. 그 다음에 만난 남자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했고 공군 장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가 4살이 났던 것 같아요. 4살인가 5살인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디 사회생활하거나 일하는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자기네 집이 부자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어디 이렇게 파티도 많이 가야 되고 이렇게 모임이 많다. 부부 동반으로 갈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너를 꾸미고 너를 예쁘게 하고 자기랑 어디를 갔을 때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똑똑한 여자를 원하지 않고 예쁜 여자를 원한다. 제가 사실은 나보러 예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났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기랑은 문화생활 많이 하고 오페라, 클래식 그런 공연 많이 다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그때 다닐 때도 그런 거를 보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약간 마마보이성 기질이 있었어. 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 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전주분이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가서 얘기했는데 괜찮다 그랬대. 그래서 뭐 자기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너무 좋아했다는 둥 그러더니 이제 또 호구조사가 들어오는 거지.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이 남자가 어느 날 또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오더니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 이제는 또 뭘 내가 뭘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내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봤는데 이 남자가 요절한다고 나왔대. 나랑 결혼하면 오래 못 살고 젊을 때 죽는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휴 사주를 내가 바꿀 수가 있냐고. 내가 태어난 날과 시를 어떻게 바꿔. 자기도 못 바꾸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특히 할머니가 그렇게 딱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것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도 진짜 3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난 100일을 못 넘기고 뭘 그렇게 자꾸 맞춰보고선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남자는 3개월 이상을 만나봐야지 그 다음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만나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 놀러 가서 저희는 저까지 5명이 갔고 렌트카를 딱 해서 공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남자들 셋이서 접근을 하더니 여기 놀러 왔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날 같이 조인으로 4명 차를 나눠 타고 그날 관광을 하고 또 그 다음날 관광하고 그렇게 알던 오빠들 중에 하나랑 제가 결혼을 했고요. 3학년 여름방학 때 만나서 저는 한 4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저의 그 남자 히스토리는 그게 다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한 손에 꼽나요 남자들이. 제가 사귀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좀 더 깊은 관계 이게 피지컬리 그렇게 간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어린애들 손잡고 놀고 그냥 그런 관계까지만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남자를 좀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딸한테 많은 남자 만나봐라 라는 게 너 많은 남자랑 놀아라 뭐 성경험을 많이 해라 라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